지난 시간에 솔라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솔라 에너지는 이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Direct Conversion 해가지고 직접 그 에너지를 전기로, 그러니까 Direct Conversion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태양 에너지를 이 전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포토볼테익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토라고 하는 건 이제 광이라는 얘기고, 볼테익이라는 건 전, 그래서 광전 효과를 이용한 어떠한 태양광 셀, 우리가 그 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로 바꿀 수 있는 솔라 셀을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그 솔라 에너지, 솔라 레디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빛만 있는 게 아니라 열도 있기 때문에 솔라 서머 컨버전 시스템, 그래서 태양 열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뭐 난방이라든지 뭐 온수에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걸로 물을 가열하고 그 랭킨 사이클을 돌려서 전기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크게 두 가지로 플랫 플레이트 컬렉터, 가정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고, 컨센트레이팅 컬렉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집약하다, 컨센트레이트 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뜨거운 그 열을 가지고선 물을 끓이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썸멀 에너지, 그 솔라 썸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Solar thermal plant employed various techniques to concentrate sun's energy.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 어떤 heat source로 여러 가지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가장 대표적인 테크놀로지가 스로우라고 하는 U-shape 미러라고 해서,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오겠지만 미러가 이렇게 U-shape로 되어 있어요. U-shape로 되어 있어서 태양을 모아서, 이 오목거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점, 이 초점 거리로 모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굉장히 에너지가 집약이 돼서 열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 스로우라고 하는 거. Other solar thermal technology가 또 뭐가 있냐면, big window placed on sunny side, 태양이 비치는 사이드에 붙여가지고 그 히트, 그 선라이트이 집 안으로 잘 들어오게끔 만든다. 그러니까 뭐 이 창문에다가 어떤 스페셜한 어떤 시트를 이렇게 붙여 놓는데, 이 시트는 열을 아니면 태양 빛을 잘 흡수하는 거야. 그냥 창문은 물론 태양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일부 어떠한 파장은 다 반사시키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빛이나 에너지가. 그런데 여기다가 뭐 특별한 그러한 이 히트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매터리얼을 붙여놓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러한 태양 열을 흡수할 수 있겠고, 그러면 이제 요즘에 에너지 자립형 주택이다, 그래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윈도우에다가 뭐 어떤 이러하게 힛을 많이 업솔브 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을 발라서 상당히 많은 양이 실내로 들어오게 되고, 일단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바깥으로 못 빠져나가게 함으로 인해서 실내의 온도를 더 많이 올릴 수가 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난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다 라는 거예요. Solar energy is rated as inexhaustible fuel source. 그래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그 연료 원천으로서 폴루션, 뭐 오염이라든지 뭐 노이즈, 소음 같은 게 없는 걸로 우리가 간주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 솔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밤에 워크하지 않죠. 태양이 없어져 버리니까. without a storage devices.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storage device예요. 낮
시간 동안에 태양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밤에 태양이 없는 동안에 우리가 버티려면 에너지를 저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에너지 ESS가 아니에요. ESS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이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S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하려고 그런다면은 같이 해야 된다. ESS의 대표적인 게 이제 배터리죠. 솔라 에너지를 해서 전기를 발생하고 낮 시간에 조금 쓰고 남는 거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또는 이제 clouded weather, 구름이 많이 낀 잔뜩 흐린 날 같을 때는 아무리 그 데이 타임이라도 해가 없으니까 이런 기술이 unreliable, 별로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거대한 ESS를 가지고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비상시에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솔라 서멀을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인 게 솔라 펀드라고 그 솔라 연못인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사막 같은 데에 해가 굉장히 강렬한 그 곳에다가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이 솔트 워터 바닷물을 갖다가 채워 넣는데 여기 넣을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채워놓고 얘를 증발시킵니다. 증발시키면 물만 증발하고 소금은 계속 남겠죠. 그럼 얘가 요만큼 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소금의 농도가 짙은 애들이 남을 거잖아. 이렇게 남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만약에 소금의 농도가 한 100%라는 말이 안 되고 하여튼 saturated 됐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농도가 한 50%짜리의 물이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놓냐면 약 한 25%짜리 소금 농도인 그런 물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 위에는 5%인 걸 이렇게 넣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밑에 층은 굉장히 소금의 농도가 강한 엄청나게 짠 그러한 물이고 가운데는 농도가 비교적은 조금 낮고 그 다음에 위에는 거의 프레시 워터다. 그래서 소금기가 거의 없는 것들을 넣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체 물이 만약에 농도가 다 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 태양이 이제 비춰가지고 열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물의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된다? 뜨거워진 거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지, 그지? 그 다음에 차가운 거는 자꾸 밑으로 내려오면서 순환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는 어떻게 돼? 솔솔바람이 지나간다든지 대기온이 약 한 30도시라고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온도가 40도라고 해도 계속해서 열 손실이 일어날 거잖아. 40도가 30도가 크니까 이 물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가 바깥으로 계속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밖에 못 유지할 거란 말이야. 근데 이렇게 층층이 나눠 놓으면 어떠한 이제 현상이 발생하냐면 밑에서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만약 위는 50도가 됐고 위에는 이제 35도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35도는 또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 대류 현상이 일어날 텐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소금의 농도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물이 무거워요. 밑에 얘는 무거워서 위로 못 가. 대류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무겁기 때문에 못 가고 여기 갇혀 있는 거지. 얘하고 농도차가 다르기 때문에 이 중간에 자체가 인슐레이션 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굉장히 농도가 진한 그 소금물은 대류 현상에 의해서 위로 못 오고 결국 2층을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맴돌게 된단 말이 아래에서만. 그리고 위에 이
relatively fresh water의 경우에는 이제 요 자기 층에서만 이렇게 대류 현상이 일어나면서 열의 전달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밑에 부분은 항상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열을 받아가지고 보통 한 90도씨까지 이렇게 뜨거워지고, 위에는 뭐 35도 되더라도 어쨌거나 이 중간 층으로 인해서 이 맨 아래에 있는 이 소금물 자체가 굉장히 뜨거운 거를 이 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솔라 펀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자연적이라기 하기보다는 이제 주로 사막 지역 같은데 이렇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서로 농도가 다른 그러한 그 소금물을 층층이 이렇게 담아 놓게 되면은 농도 차에 의해서 완전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되고, 농도가 진한 소금물은 아래에 이렇게 갇혀서 이쪽에다 열을 계속해서 이제 저장한단 말이에요. 계속 90도씨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어떤 콜드 워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따뜻한 워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면 되겠지. 밤에 사막도 낮에는 되게 뜨겁지만 밤이 되면 어떻게 영하 뭐 0도에서 마이너스까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막에 사람들 많이 얼어 죽습니다. 저도 사막에 살아봐서 아는데요. 사막에 날씨가 얼마나 웃기냐면 그 새벽에 해 없을 때 출근할 때는 히터 틀고 가야 돼. 히터 틀고 갔다가 낮에는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되고 이런 그 날씨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단 말이야, 사막의 날씨라는 게.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콜드 워터를 이렇게 줘서 밤에 추울 때 이 핫 워터를 가지고 보온을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여기다가 우리가 배웠던 바이너리 사이클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냉매라든지 에탄올 같은 거 집어넣어서 끓여 가지고 여기 스팀 터빈을 계속 돌리게 되면 밤에도 계속해서 밤, 낮 뭐 상관없이 24시간 7데이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기가 발생하겠지, 그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방식이다라는 얘기. Low Temperature Solar Collector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빌딩의 지붕에 보면은 솔라 패널 굉장히 많이 설치해 놓고 그걸로 이제 전기를 발전해서 어느 정도 한전해서 전기를 덜 사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한 80년대 90년대만 되면은 어떤 집에 이제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보이는 거는 뭐 솔라 패널처럼 보이지만은 솔라 패널이 아니라 이렇게 플랫 플레이트 컨센트레이팅 디바이스인데, 얘는 이제 어떠한 원리냐면 이 터프드 그래스라고 해가지고 이 면은 굉장히 이렇게 거칠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게끔 만들어요. 이렇게 파이프가 지나가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 온수인데 여기에 이제 콜드 워터를 집어넣고 여기로 핫 워터를 빼낼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인슐레이션 잘 시켜놓고 이 유리를 갖다가 놓는데, 유리가 이제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는 약간 좀 거칠거칠해가지고 뭐가 있냐면 태양 이 웨이브, 솔라 웨이브, 레디에이션 에너지가 왔을 때에 반사가 안 돼. 딱 해가지고 반사가 안 되고 주로 투과가 잘 되게 만들고, 반면에 이 안쪽은 굉장히 리플렉티브하게 만들었어. highly reflective. 그래서 일단은 밖에서 들어오는 건 니들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데 한번 들어오면 나가는 건 못 나가요. 반사돼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사율이 굉장히 적어요. 이쪽은 이제 굉장히 반사율이 작아서 low reflection. 그래서 이 손실되는 에너지가 없이 한 뭐 80%의 에너지가 이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지. 일단 이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왔다가 반사돼서 나가려고 하면 여기는 반대로 엄청나게 거울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또 반사돼. 일단 못 나와. 그럼 에너지가 이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겠죠?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온도가 이제 뭐 90도까지 막 올라가고 그런다고, 상당히 높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콜드 워터를 이렇게 공급을 하면 이 안이 워낙 뜨거우니까 얘가 이렇게 데펴지겠죠. 이렇게 따뜻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뜨거운 물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이제 태양열을 이용한 그 온수 시스템 할 때에 이러한 이 플랫 플레이트 타입의 솔라 컬렉터를 이제 많이 사용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그 미디엄 템퍼레처라고 하는 건 이제 로우 템퍼레처라고 하는 건 보통 한 80도 정도 되는데, 이제 미디엄 레인지라면 이제 80에서 한 250도 정도의 온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사용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큰 타입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던가 뭐 이러한 타입이 있는데, 요게 아까 얘기했던 뭐 트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러죠. 미러인데 이렇게 생겼잖아요. U 쉐입으로 생겼잖아. 그래서 에너지가 태양광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초점부에다 이렇게 우리가 마치 볼록 렌즈를 가지고선 에너지 모으듯이 오모코어를 가지고도 에너지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온도가 에너지가 모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80에서 250도 사이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어떠한 작동 유체를 흘려 보낸다면 끓겠지? 끓어가지고 스팀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로 스팀 터빈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이 템퍼레처 솔라 컬렉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80도 정도의 그 굉장히 뜨거운 히 소스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아까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파라볼릭 쉐입의 트로라고 해. 트로 솔라 컬렉터를 이제 사용하는데, 지금 보시면 U 쉐입으로 돼 가지고 자, 엄청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쭉 해 놓으면 태양 이렇게 와 가지고 여기 지금 요 초점부로 모든 에너지가 모아지는 거예요. 그럼 워낙에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요 중심 이 초점부의 온도가 80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뭐 이쪽으로 우리가 물을 공급하면 어떻게 물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슈퍼히티드 베이퍼가 된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 뭐 랭킨 사이클이 있는 그런 발전소로 보내서 물 끓여가지고 스팀 터빈을 돌리게 되면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픽 아웃풋 최대치로 나올 때는 파워가 약 한 345메가와트 정도, 지금 요 월드 라지스트 파라볼릭 트로 파워 플랜트에서는 이 정도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냐면 캘리포니아 모자브 데저트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내가 아는 캘리포니아는 다 해변이고 그런데 무슨 캘리포니아에 이런 사막이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여러분들이 아는 캘리포니아는 극히 일부예요. 미국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캘리포니아인데, 캘리포니아 아는 데는 여기야. 여러분들이 아는 데는 LA,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렇게 그 언덕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밸리가 있어. 이걸 우리가 무슨 밸리? 실리콘밸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는 다 사막이야. 이렇게. 그래서 요 옆에 뭐 애리조나인데 쭉 와서 웰컴 투 캘리포니아 그랬는데, 내가 아는 해변은 안 나오고 10시간 운전해 가도 계속해서 사막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은 다 사막인데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태양열 이용할 때에 이 트로라고 하는 게 highest performance price ratio,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비가 가장 높은 것이다 라는 거죠. large scale thermal solution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패시브하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완전히 수직으로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떠가지고 쭉 와서 이제 12시 왔을 때가 제일 효율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로 봤는데, 이거의 문제점 뭐냐면 9시에는 이제 태양이 이렇게 여기 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초점부가 약간 이제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피크 아웃풋은 언제 오냐면 12시 정오, 그 다음에 이제 1시, 2시 되면서 또 효율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하루 종일 본다 그러면 딱 12시일 때만 픽이고
1시하고 뭐 11시 봐줄만 한데 이제 2시 되면서 이제 3시로 넘어갈 때 아쉽고 10시에서 12시는 언제 오나 아쉽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해야 돼? 제어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여기 모터 달려가지고. 그래서 뭐 7시에 해가 뜨면은 딱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7시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해가 점점점 움직이면 어떻게 돼서 요 트로우도 이렇게 계속해서 각이 변하면서 항상 해하고 수직으로 됐을 때가 가장 효율이 좋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직을 보게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그 높은 효율로 많은 그 에너지를 생산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솔라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프레스넬 리플렉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얘는 이제 거대한 하나의 통유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파워가 많이 들겠지.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하나의 거울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뭐 이 거울 자체를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서 이 하나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얘는 이렇게 움직이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다가 반사돼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든다던가. 그러니까 이 통짜가 얘가 거대한 그 유리가 웅 이렇게 움직일 필요 없이 조그맣게 얘나만 움직이면 되니까 훨씬 그 이런 타입에 비해서는 소모되는 에너지, 이 거울을 움직이면서 소모되는 그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 템퍼레처 솔라 컬렉터 중에서 트로우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그랬는데 트로우 말고 DC 타입의 이제 이러한 그 꼭 무슨 그 위성 안테나처럼 생겼는데 얘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DC 타입의 위성 안테나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태양이 오면은 이렇게 해서 모아요. 이제 360도 다 모아가지고 요 끝에 이 초점부에 뭘 달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연료체 시간에 배울 스터링 연료체가 아니라 연료체 실험 시간에 이제 한번 보시게 될 텐데 어차피 연력학 시간에 배웠죠, 그죠? 그래서 스터링 엔진의 초점부로 에너지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스터링 엔진이 이제 구동이 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타입이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요 하나 자체가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2천만 원 정도 됐죠. 한 15년 전에 보통 25kW 정도의 그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기서 일할 때에 요거 하나가 이제 25kW인데 25kW를 뭐 한 2만 개 정도 요거를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모자비 데절트에다가 설치해 가지고 캘리포니아 뭐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뭐 샌디에고 이쪽 뭐 올바인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전기를 다 태양 열로 다 공급하려고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이렇게 DC 타입으로 돼가지고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5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름이 이 스터링 엔진의 크기는 보통 성인 남자 그 몸통 사이즈 정도 됩니다. 굉장히 커요. 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이제 워킹 플루이드는 수소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 엔진처럼 뭐 4실린더라서 배기량은 한 380cc 정도 되는 그러한 굉장히 큰 엔진인데 여기가 이제 히팅부 여기가 히팅부고 그래서 여기 초점이 모아져 가지고 쭉 해가지고 수소를 가열한 다음에 이 안에서 피스톤을 팽창시키고 수축하고 뭐 스토링 엔진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배우셨으니까 쭉 하고 이쪽에 이제 팬이 있어가지고 컨덴서를 식혀주는 레디에이터를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이 템퍼레처 솔라 컬렉터 중에 좀
보시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트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 DC 타입 컬렉터가 있었고, with string engine.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돼. 솔라 리시버 and string engine. 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힐리오스택이라고 되는 게 있어요. 힐리오스택 and 솔라 센트럴 리시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영화 같은 데서도 이제 가끔 보시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힐리오스탯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그 거울 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힐리오스탯이라는 게 뭐냐면 hundreds of 수백 개의 large mirror assemblies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거울이 많죠. 이 거울 하나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뭐 10m 까지는 좀 거짓말한 것 같고, 더 될 수도 있는데 한 15m, 20m 정도 스퀘어 하나가 굉장히 커요. 커가지고 이게 뭐 한 몇백 개가 이렇게 있거든.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 태양에 있으면 이 거울 자체가 빛을 반사시켜서 이거를 우리가 센트럴 리시버라고 하는데, 요 위에 지금 요게 하얗게 빛나는 거는 열을 받아서 그래. 태양광. 우리가 돋보기 가지고 굉장히 거대한 돋보기, 외계인이 이만한 돋보기를 만들어 가지고 빛을 모아 가지고 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만한 그 돋보기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거울을 이용해서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이 수백 개의 거울을 통해서 반사된 빛이 한 점에 모이는 거죠. 그럼 보통 여기 온도가 15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빨간 벽돌을 던지면은 우두둑 녹아가지고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굉장히 높은 온도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쪽으로 이 안에는 이 히트 익스체인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차가운 물을 공급해가지고 물을 끓여서 그 끓인 물을 가지고 스팀 터빈을 구동을 해서 전기를 얻어내겠죠. 그래서 힐리오스탯이라고 하는 건 이 수백 개의 그 거울 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모자브 데절트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절트에다가 솔라 1, 솔라 2 뭐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요 모양 보시면 되는데, 이 사막에다가 지금 이걸 솔라 2예요. 솔라 2에다가 이렇게 만든 거야. 좀 원통형이 아니라 서클. 이 센트럴 리시버가 가운데 있고 여기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해가지고 수백 개의 거울로 둘러싸여져 있죠. 그래서 태양이 있으면 다 일일이 다 반사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모으는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솔라 2 있기 전에 이제 솔라 1부터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냐면, 솔라 1은 이 스팀 사이클의 그 작동 주체를 그냥 물을 사용했다라는 것과, 솔라 2에서는 이제 몰튼 솔트라고 하는 그 다른 종류의 그 워킹 플루이드를 사용한 건데, 몰튼 솔트라고 하는 게 이제 소디움 나이트라이트가 60%, 그 다음 포타시움 나이트라이트가 이제 40%로 이루어진 그런 물질이다라는 겁니다. 뭐 그래서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창 그 1980년대에 솔라 1, 그 솔라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했을 때 한참 연구할 때인데, 그때 이제 만들어 가지고 했고, 그 다음 잠깐 이거 아니다 싶어 가지고,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제 뭐 경기가 굉장히 살고 좋을 때기 때문에 기름값도 굉장히 싸고 그럴 때예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갈망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신재생 에너지는 먼 훗날 우리가 그냥 어차피 이 화석 에너지라는 건 언젠가 없어질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쉬엄쉬엄 그냥 연구해 놓자, 이 연구 목적이었지, 그렇게 지금처럼 데스퍼레이트하게
뭐 어저께 그 우리나라에서 문재인 대통령 2050년 되면 우리나라 카본 제로다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그러한 산업들은 없다는 게 발전도 그런 거 없어지고 중국 같이 미세먼지 막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그 나라도 2035년까지 시진핑이 카본 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토픽인데 카본 제로라는 게 토픽인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갑자기 뭐 중동에서 약간 기름값 가지고 장난치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약간 경제가 휘청휘청하니까 그때 이제 신재생 에너지 빨리 열심히 해야겠다. 지금이야 미국이 세계 최고의 산유국입니다. 그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중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나오는 석유보다 미국이 석유를 엄청나게 팔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미국의 석유가 어딨어? 텍사스 산 그 유전 몇 개 있었지만은 걔네가 석유를 수입해서 썼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 근데 미국이 이제 석유를 수출하게 된 거는 최근입니다. 최근 이제 셰일 오일이 발견되면서 셰일 오일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미국도 석유를 수입해서 쓰던 그러한 나라기 때문에 이 석유값에 민감했다고. 그래서 그냥 석유값 쌀 때는 태양광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태양열 필요 없어 그러면서 그냥 사다 쓰고 오죽하면 그 제가 처음에 미국에 갔던 그 90년대 말에서 2000년 초만 해도 그 휘발유 1리터가 200원에서 200원. 그 당시 우리나라는 1000원 정도 할 때예요. 휘발유 1리터가 1000원까지는 아니고 한 800원 할 때인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썼단 말이야. 막 썼다고. 막 썼는데 갑자기 석유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어이쿠 이러니까 그때만 이제 이렇게 연구하다가 다시 싸지면 잊어버리고 그냥 기름 쓰자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고 그냥 연구 안 하다가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솔라원 하고 잠깐 셧다운해서 안 하다가 그 다음에 솔라2를 하게 된 겁니다. 솔라2는 실제 발전까지 해가지고 조금 쓰다가 또 마찬가지로 솔라2도 접었어요.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이 미국의 뉴멕시코라고 하는 데에 있는 이 샌디아 사막인데 뉴멕시코에 그 캘리포니아 사막에 솔라2가 있었고 여기는 이제 그 뉴멕시코의 샌디아 연구소 안에 있는 그 솔라 패실리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센트럴 리시버고요. 얘는 그 가운데 센트럴 리시버가 있고 힐리오스탯이 쭉 둘러싸고 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약 한 256개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256개의 그 이 솔라 힐리오스탯 그러니까 거울이 이렇게 쭉 있어요. 쭉 있고 여기는 아까 DC 타입의 그 여기 달려 있는 게 지금 스터링 엔진이고 솔라 컬렉터고 이제 여기 이제 힐리오스탯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센트럴 리시버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 사이드로 해서 이쪽에서 해 받아 가지고 쭉 보냅니다. 여기가 이제 그 가열하는 데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가열하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최대 올라가면 뭐 온도 1200도씨까지 충분히 올라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었다라는 건데 요 높이가 약간 아파트 한 13층에서 15층 정도 높이 됩니다. 뭐 좀 허술해요. 속에 들어가 보면은 뻥뻥 뚫려 있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무서워요. 발 헛디디면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 목적은 뭐냐면은 여기 속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텅텅 비어 있고 이 높은 데에 이렇게 히트 익스체인저에 들어 있고
뭐 파이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물 끓여가지고 빼려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겉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에는 별거 없다라는 얘기죠. 이 사진 찍은 데는 이제 컨트롤 룸에서 딱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사진 찍은 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약 한 5, 600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더 될 수도 있고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에 나와가지고 뭐 탁탁탁탁 걸어가지고 뭐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사막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살겠어요. 여기 좀 보면 이런데 사막인데 여기가 뭐 우리가 아는 사하라 사막처럼 모래만 있지 않아요. 그 모래만 있는 사막은 사실 굉장히 특이한 사막이고, 사막이라고 해도 뭐 몽골의 고비도 그렇고 이러한 관목들, 숲을 같은 게 이렇게 우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엄청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뱀도 엄청나게 많고요. 뭐 설치류들도 많이 살고 토끼도 많이 살고 뭐 사슴도 살고 여기 산에서 곰도 내려오고 가끔 이제 그러는데, 여기서 걸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려고 그러면 가는 도중에 한 방울뱀 한 15마리 봅니다. 이렇게 보통. 이 방울뱀 천지예요. 천지. 얘네가 뜨거우니까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와가지고 이런데 밑에 이렇게 밑에 잔뜩 들어있어요. 이런데. 그래서 뭐 혹시나 공놀이 하다가 공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공 꺼내야지 손 집어넣었다가는 방울뱀 한 3마리가 물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딸려 나올 정도로 뱀이 많은데요. 근데 뭐 뱀도 뱀이지만 워낙에 이 사막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해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일사병, 열사병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차 타고 가죠. 차 타고 가요. 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또 어떻게 가냐면 이 컨트롤 룸에서 밑에 지하로 가서 여기 솔라 타워까지 쭉 이렇게 지하 터널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영화 보면은 어떠한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아시죠? 이렇게 어떤 특수 시설에 가서 밑에서 비밀 통로 같은 거 딱 문 열고선 스위치를 탁 열면은 불이 탁탁탁탁탁탁 들어오면서 쫙 한 600m까지 터널이 처음에 문 열면 껌껌한데 스위치 들면 탁탁탁탁탁 불이 켜져. 그러면서 쫙 굉장히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밑에 지하를 통해서 이제 가도 되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하여튼 뭐 옛날 또 사진이 나와가지고 또 추억에 잠겨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여간에 하이 템퍼레처 솔라 컬렉터가 이제 여기 힐리오스탯이라고 하는 그 거울들과 함께 이 솔라 센트럴 리시버, 이게 이제 하이 템퍼레처 솔라 컬렉터의 세 번째 타입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스페인도 이제 이 태양 열 많이 하죠. 왜냐하면 스페인 자체가 적도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스페인에 있는 그 솔라 센트럴 리시버예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여기도 힐리오스탯들이 있고 쫙 지금 햇볕 받아가지고 이쪽으로 지금 다 모아가지고 쏴서 이쪽에 가열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특징이 있으면 요 가운데가 이렇게 육각형으로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혹시 아시는 분?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라이브 채트에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같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지 아니면 아닌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뭘 것 같아, 이 목적이? 왜 굳이 여기다가 이런 육각형의 구멍을 뚫어 놨을까요? 바람이 통하도록 뭐 좋은 생각이고, 코스트 줄이려고, 벽돌값 줄이려고 뭐 좋은 생각이고. 힛 익스체인저는 왜 힛 익스체인저야?
음, 여기서 좋은 생각이네. 그 바람이 이렇게 지나갈 때 여기서 이제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가열 이제 식혀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컨덴싱하는 역할을 한다. 네, 여기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여기 정답자가 있습니다. 여기 그냥 이쁘라고 틀어놓은 거야. 이쁘라고 미관상 멋으로. 스페인 정부가 이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관광을 생각해 가지고 뭔가 특색 있게 이쁘게 지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이 산업용인데 이것도 그래야 되냐? 그것도 예외 없다고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저기 저렇게 만든 거라고. 그냥 멋으로 뚫은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걸 보여줬을 때에 똑같이 이제 질문하더라고. 스페인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할 때에 뭐 다들 똑같이 얘기했어. 뭐 코스트 줄이려고 뭐 바람이 통하도록 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쁘라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 자, 뭐 그렇습니다. 에너지 인 스토리지 versus time인데 보시면 솔라 라이트라고 하는 거 이 미드나잇 되면은 없죠, 그죠? 없다가 이제 아침에 9시 좀 되면 이제 쭉 나오기 시작해서 룬이 됐을 때에 정오에 가장 맥시멈으로 있고 중간에 가다가 뭐 뚝 떨어진 거는 갑자기 뭐 구름이 꼈다던가 뭐 그런 걸 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러다가 한 대여섯 시 되면은 다시 해가 지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요 시간대는 이제 에너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 거친 밤 새벽 사이에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파워를 컨슘하는 거는 뭐 눈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에 예외 없이 이 새벽 시간에도 쓴단 말이지. 주로 뭐 누가 12시 넘어가지고 이때까지 쓰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올빼미들 있잖아요. 밤에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으면 밤새워서 게임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쓰겠죠. 그죠? 그래서 파워 컨섬션 레이션 뭐 이렇게 똑같다고 했을 때에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지.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솔라 에너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스시오 뭐 중간 기말고사 때 그냥 뭐다 일단 대표적인 리뉴어블한 에너지다라는 거. 그다음 우리 초기 그 큰 슬라이드 보여줬을 때에 거의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 만분의 1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도 우리가 지금 쓰고도 남는다.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거. sustainable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뭐 태양이 계속해서 분열 핵 뭐 융합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보내주고 있는데 뭐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언젠가는 그 핵분열이 끝나면은 태양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서스테인 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도 없어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냥 서스테인 한 거죠, 그죠? 반박할 건 없습니다. environmentally friendly 당연히 환경 친화적이다라는 거. 어떠한 그 오염도 안 나타난다, 발생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good availability 뭐 사용하기 좋다. 왜냐하면 all over the world를 통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공평한 에너지냐. 왜냐하면 화석 에너지 같으면은 석유는 있는 데만 있고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물론 조금 있긴 하지만 그 엑서지가 많지 않아 가지고 뭐 포항 앞바다나 뭐 이런 데 조금 들어 있지만 한 뭐 20억 원 정도의 뭐 천연가스라던가 뭐 예를 드는 거 20억이라는 게 아니라 뭐 크게 얘기합시다. 그러면 한 2조 원어치의 우리도 원유가 포항 앞바다에 뭐 붙여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 2조 원의
가치의 원유를 뽑아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막 시설 설치하고 막 하는 게 3조 걸린다. 이제 3조 든다 그러면 안 하는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솔라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지구 전체로 봤을 때 태양이 없는 데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북극하고 남극은 뭐에 이제 뭐 극야가 있고 뭐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뭐 계속 밤이고 낮이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그런 지역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뭐 솔라 에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대부분 있다라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게 good availability냐, fair하냐 그렇지 않아요. 이제 뭐 석유 이제 정유 산업 이제 질 거고 석유 안 하고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할 거니까 이제 중동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 그 부러워하던 사람 있잖아. 그 만수르 있잖아. 만수르 석유 부자, 그지? 그러니까 만수르 시대도 끝났다. 이제 너도 이제 우리랑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걔네들은 석유 안 해도 신재생 에너지도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적도 근방에 있어가지고 태양 에너지 봤을 때에 거기만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 만수르는 계속 만수르야. 그러니까 석유 안 하더라도 걔는 솔라 에너지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나라는 석유로 따지면은 거의 뭐 100대 0이지만 그래 솔라 에너지로 하면은 그래도 70대 30 정도는 된다. 우리도 뭐 조금 있으니까 할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good availability라고 하는 거고, 아, reduced electricity cost. 뭐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태양광 사업자들도 많고 집 아파트에다가도 내가 뭐 한 뭐 2메가 2 뭐 킬로와트 뭐 3킬로와트급 뭐 패널 사다가 부착해 가지고 직접 발전해서 쓰면서 한전에서 쓰는 사오는 전기를 좀 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electricity bill 전기비를 조금은 줄일 수 있다. 뭐 이게 이제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many application 뭐 여기저기 이제 많이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러한 것들 또 하나의 뭐 장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필요한 곳에서는 뭐 포토볼테이크 태양광 할 수도 있고 또는 솔라 서멀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사일런트하다라는 얘기, 그 포토볼테이크 하게 되면은 우리 태양광 발전할 때에 뭐 돌아가는 소리라든지 쿵쿵쿵 쾅쾅쾅 그런 소리 안 나잖아요. Financial support from government 지금까지도 뭐 이제는 이제 지원 정부에서 지원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고 있죠. 지자체 지원도 없어지고 있는데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 하겠다 그러면은 그 정부 지원 보조금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장점. 그 다음에 low maintenance, 일단은 기계적인 시스템 뭐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마모가 있거나 기름칠을 계속 해줘야 된다거나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일단은 솔라 매니팩처러 같은 그 우리가 그냥 태양광 셀 하나 딱 설치해 놓으면 뭐 평균 한 20년은 그냥 관리 많이 안 하더라도 그냥 쓸 수 있다. 뭐 하나의 장점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가 계속해서 임프루빙 하고 있다. 계속해서 이게 핫한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솔라셀의 그 효율을 높이고 또 새로운 개념의 솔라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테크놀로지는 상당히 발전해서 태양광 셀의 효율은 높아진 반면 석유값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태양광 에너지, 태양광으로 나온 전기값이 그냥 값싼 석탄 발전하는 거랑 큰 차이가 이제 안 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계속 임플리밍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쪽은 기술 개발이 되면서 좋아질 거기 때문에 유망한 산업이다. 그게 장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단점이라고 하면 비싸다라는 거. 이 solar power really expensive is most debatable aspect이다. 논쟁거리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비싸냐 안 비싸냐, 예전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화력 발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비쌌다, 원자력 발전하는 것보다는 비쌌다 그러는데 뭐 이제 많이 싸졌다라는 거죠. 솔라 패널의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이제 치퍼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화력 발전소라든지 원자력 발전소 같은 거를 어떤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그 전기값 내고 뭐 빌이라고 하잖아요. 빌. 유틸리티 빌이라고 그래요. 전기값이라든지 수도값, 물값 뭐 이런 거를 이제 유틸리티 빌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유틸리티
유틸리티로부터 이제 사오는 그러한 전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싸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단점이라고 하면 인터미턴트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간헐성 이런 뜻이야. 간헐성. 그 간헐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있고 없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태양열 낮에는 있다가 밤에는 없고, 그 다음에 풍력 언제는 불었다가 언제는 안 불고, 근데 내가 정작 필요해 근데 없고, 필요 없어 그런데 있고, 이런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에 이제 전력이 있는데 기저전력과 예비전력이 있는 거죠. 기저하고 예비가 있는데,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항상 있어야 되는 거고, 예비는 이제 비상시에 있으면 되는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가지고 기저전력으로 쓸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간헐성 때문이야. 지금 당장에 필요한데 갑자기 구름 껴, 아니면 갑자기 바람이 멈춰, 그러면 전기가 안 나올 거니까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을 기저전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조전력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근데 앞으로 어쨌거나 화력이라든지 원자력 같은 걸 안 한다고 그러면, 태양광 그 다음에 풍력 100%로 가겠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기저전력이 돼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ESS라고 하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가지고 이 충족하게, 아주 풍부하게 나올 때에 에너지를 저장해 놔야 되는 거지. 저장해 놨다가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헐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에너지 저장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 저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광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풍력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ESS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ESS 하는 기술, 그러면 가장 만만한 게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산업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근데 2차 전지는 비싸. 그리고 많은 양을 저장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 그러면 ESS에서 2차 전지 하지 말고 남는 걸로 뭘 하겠다? 수소 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저장하겠다. 수소로 저장하는 방법. 그래서 뭐 이 다양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공학자로서 뭔가 살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수소 생산 저장, 뭐 이쪽 분야가 가장 전망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스토리지 비싸다라는 거예요. 특히 배터리 같은 거.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such as batteries will help smoothen out demand and load. 당연히 그 인터미턴시를 줄일 수 있겠지만서도 these technologies are also very very expensive 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4번 associated with pollution. 오염과 관련이 있다. 태양광 아주 environmentally friendly한 그런 에너지라고 했는데 왜 도대체 그 오염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가 태양광 셀 만들 때에 엄청난 그 오염물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정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있기 때문에 진짜 뭐 environmentally friendly 할 것이냐, 일단 우리는 이제 다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선 사용하니까 그 사용하는 중간에는 뭐 폴루션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시스템을 제조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뭐가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ottom line이라고 하는 거 우리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The bottom line is,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뭐냐면 there is nothing that completely risk-free in energy world. The solar power compares very favorably with all other technologies. 그래서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하지만은 완전하게 그 깨끗한 거, 완전하게 environment friendly 하는 건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가 뭐 장점이라고 하면 environmental friendly하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단점 뭐 폴루션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다라는 게 바로 여기의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exotic material 사용한다. 굉장히 희귀한 솔라셀에서는 어떠한 material들이 필요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냐면 very expensive and rare in nature. rare 하면 희귀. 그래서 우리가 희토류라고 들어봤죠. 희토류. 굉장히 희귀한 것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왜냐하면 솔라셀도 반도체거든요. 반도체를 만들 때에 이런 희귀한 원소들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 희토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이잖아. 중국. 그죠? 중국인데 희토류가 그럼 중국에 많이 묻혀 있냐? 나라가 크니까 중국에 많이 묻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나 뭐 세계 저기 3회 국가에 가가지고 이런 희토류 광산을 막 사놓고 있습니다. 얘네가 사놓고서 나중에 이거 가지고 가끔 위협을 하거든요. 뭐 좀 미중 전쟁 같은 거, 미중 무역 전쟁 났을 때에 니네들 자꾸 그러면은 희토류 우리가 이제 안 팔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희토류가 중국에 많이 나느냐? 중국에 많이 날 수 있지만 미국에는 그럼 하나도 안 나느냐? 미국은 천조국이야, 천조국. 그치? 미국에는 안 나는 게 없습니다. 없는 게 없어. 걔네들은 다 뭐든지 넘버원이야. 희토류 엄청나게 미국에 많이 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희토류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그러한 그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발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돈 뭐 밀리언 달러 줄 테니까 여기 이 광산 가가지고 희토류 좀 캐봐 이렇게 할 때 하겠어 안 하겠어? 뭐 밀리언 달러 받고선 암 생겨가 중국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중국은 몰라, 얘기를 안 해. 이 희토류 채굴할 때 뭐 발암물질 나오고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에서 희토류를 생산해낼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양의 희토류를 생산해내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혹시나 이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중국 분들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뭐 중국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훌륭하죠. 그냥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이 전 세계에 필요한 그 희토류를 생산해낸다는 거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하여간에 이 솔라 그 패널을 만들 때, 솔라셀 만들 때에 이렇게 희귀한 그러한 매터리얼들 굉장히 비쌀 거 아니야.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건데 그리고 양이 적으니까 그런 게 단점이다라는 얘기. 자, 태양광 아까 힐리오스tat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 엄청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힐리오스tat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힐리오스tat하고 솔라 리시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저희 대구에 가면은 시범 케이스로 있어요. 뭐 그렇게 발전할 요구는 아닌데 그냥 견본 정도로 있긴 해요. 만들어 놓은 거 있긴 합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연구에 써보려고 뭐 이렇게 시도도 하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이 땅값 비싸고 한 나라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저런 거 어디에 해? 사막 지역에다 갖다 놓지. 뭐 뉴욕이라든지 뭐 LA 이렇게 비싼 데 갖다가 놓지는 않죠. 그죠? 그리고 아까 그 힐리오스tat 하나 거울 그 15m 스퀘어 정도에서 그 반사 이렇게 잘못 당하면은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냥 증발해 버려요. 그 굉장히 생각보다 걔가 그 반사율이 세서 그 가끔 이렇게 장난 삼아서 그 거울 하나가 이제 제 몸통만 하거든요. 그 힐리오스tat 하나 들어가는 그 거울 하나가. 근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난 해보면 뭐 사람한테 장난한 건 아닌데 하여간 벽 같은 데다 이렇게 대보면 시커멓게 그을릴 정도로 금방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 거를 사람들 많이 있는 데다가 함부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막 지역인데 제가 그 연구소 다닐 때에 그 정문에서부터 그 제 사무실까지 거짓말 안 하고 차 타고 15분 운전해 들어가야 돼요. 그 사막 막 지나가 가지고 그 정도로 좀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그래서 어떤 스페이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스매치 이펙, 이거는 이제 태양광에 해당되는 건데, 미스매치 이펙을 지금 설명하고 좀 쉬도록 합시다. 이제 미스매치 이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 셀을 이렇게 하나 만들면은, 태양광 셀, 실리콘 계열의 이제 셀 하나에서 나오는 볼테이지가 0.57V 정도 돼요. 0.57V. 뭐 손실 빼고 그다음에 뭐 수율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보통 0.5V 정도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 셀 하나에서 0.5 나오는데 0.5가 좀 안 되잖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100V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셀을 직렬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더하기 100, 0.5 더하기 0.5 그래 해가지고 몇 개를 하면 돼? 200개 하면은 되지? 그 200개의 셀을 직렬 연결해가지고 100V짜리를 만든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모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셀에서 이제 모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직렬로만 연결되어 있느냐? 이 직렬 연결하면 뭐가 올라간다? 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건 우리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그 물리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돼? 병렬 연결하면 뭐가 올라가? 전류값이 올라가지. 그지? 그래서 이 태양광 셀을 여러 개를 수백 개를 모아가지고 모듈 만들 때에 몇 개는 직렬로 몇 개는 병렬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애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 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이제 10개 이렇게 직렬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개는 5V가 되잖아. 5V가 되는데 쭉 해서 이제 얘가 태양 받아가지고 이제 5V를 계속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는데 가을 단풍 낙엽이 이렇게 가가지고 낙엽이 여기 딱 앉았어. 낙엽이 앉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얘가 작동을 안 하잖아요. 그죠? 작동을 안 해. 얘가 이제 작동을 안 하면 갑자기 효율이 0.1V로 떨어졌다고 해봐. 0.5V 원래는 이제 0.5V를 다 내야 되는데 좀 가렸잖아. 얘가 이렇게 가려가지고 태양을 가려가지고 0.1V가 되는 순간에 나머지 애들이 다 0.1로 헤쳐 모이는 거야. 다 0.1로. 이걸 미스매치라고 합니다. 0.1로. 그래서 딱 됐을 때 또는 이제 새가 날라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앉았어. 왜 앉아있니? 그치? 앉아가지고 여기다 응가도 하고 막 그래. 그래서 응가했더니만 얘 셀이 0.3V로 떨어졌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전체적인 거는 여기서 5V에서 0.2 빼가지고 4.8V의 성능을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0.3을 기준으로 다 같이 0.3이 됩니다. 그래서 뚝 3V로 떨어져 버린다. 낙엽 왔지? 그럼 0.1 됐지? 그럼 다 이제 1V로 떨어지고 막 하다가 이제 뭐 겨울철에 이제 황사 오고 막 그래가지고 겨울철이 아니고 봄철에 그래서 여기 막 뽀얗게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만 이제 안 나오고 청소했더니만 다시 잘 나오고 이게 바로 이제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여러 셀을 가지고 구성된 모듈에서 하나의 셀이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전체가 다 안 되는 뭐 그런 거가 큰 단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1시간 넘게 목이 아프게 또 떠들었으니까 약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또 계속 하도록 하죠.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10분 쉬었다가 또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잘 쉬었으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양광 셀이라고 하는 거는 포토볼테이크 셀인데요. 예, 포토 아까 얘기했듯이 포토라고 하는 거 광이고 전력 볼테이크 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솔라셀, 태양광 셀을 포토볼테이크 셀이라고 하는데 이 스페셜라이즈 세미컨덕터 반도체 다이오드라고 해서 빛을 직접적으로 우리 코런트로 바꿔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는 입자입니까? 아니면 파장입니까? 이게 이제 웃긴 거죠. 이제 광전 효과를 설명하려면 이제 입자 성질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빛이라고 하는 건 파장이야. 특히 이제 솔라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주얼 라이트라고 하는 뭐 한 780에서 330 나노 사이에 빨주노초 파남 보호로 되어 있고, 이쪽을 우리가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이쪽을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프라레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태양광 셀이 변환할 수 있는 파장은 뭐 전 라이스를 다 변환시키는 게 아니라 일부 파장만 변환시킬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이 가시광선 파장만 이제 변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어딘가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진동수인데 람다라고 하는 건 파장이고, 그럼 파장이 어때? 파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포톤 에너지, 이 광 에너지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으로 가면 갈수록 웨이브랭스가 작아지니까 이 에너지가 더 높은 거예요. 광 에너지가 높단 말이야. 광 에너지가 G가 아니라 에너지가 높아. 어떤 게? 자외선이.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을 많이 쐬야 좋아? 아니면 적외선을 많이 쐬야 좋아? 자외선을 많이 쐬면 어떻게 돼? 피부암 걸리죠? 자꾸 검해지고 타고. 적외선은 어때? 적외선은 파장이 길잖아. 그래서 광 에너지가 낮습니다. 낮은 대신에 적외선은 이제 주로 이제 열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열. 그 다음에 좌회선을 우리가 광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서도 빨간색이 적외선에 가깝고 보라색은 자외선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광 에너지가 더 높다는 거야? 자외선, 이 보라색이 훨씬 높다는 거지. 그래서 스타워즈 보시면은 왜 초록 색깔하고 빨간 색깔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수밖에 없겠어. 초록색 광선검이 더 셀 거 아니야. 그냥 여담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특정한 파장, 거의 뭐 이 700 가까운 나노미터의 파장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변환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이 광에 대해서 뭐 에너지 레벨 설명하고 너무 복잡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학원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이제 세미컨덕터인데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반도체이다. 그래서 코런트라고 하는 건 이제 블락을 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블락하는 그러한 하나의 전기 요소이죠. 다이오드는 이게 두 개의 그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전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노드 전극, 캐소드 전극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 에노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렉트론이 이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우리가 에노드, 빠져나가는 거를 캐소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산화 전극, 환원 전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제 태양광 셀에서 이 광이라고 하는 그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H 누 이렇게 주로 쓰는데, 포톤 에너지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주로 이제 양성장,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일렉트론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뭐 전자라든지 어떤 물질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잘, 전자 모형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냥 쉽게 얘기했을 때 딱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소의 보호 모델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양성자의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얘네가 이렇게 뭐 레벨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광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빵 때려버리면은 그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일렉트론이 딱 맞고 충격에 바깥으로 탕 튀겨 나갑니다. 이렇게 튕겨 나가는데 얘네가 뭐 이만큼 나갔다가 들어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너지 레벨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로 간다는 거잖아. 갔다가 오는데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핵하고 이 일렉트론하고는 주로 이제 어트랙션 포스에 의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지고 있잖아요, 서로. 그런데 여기서 뭔가를 빵 때려가지고 전자가 이렇게 날아가면 다시 어떻게 날아갔다가 자기 레벨로 다시 돌아오지. 그러니까 중력하고 똑같은 거야. 여기서 위로 내가 지우개를 위로 던지면은 내 힘, 에너지에 의해서 내가 던진 에너지에 의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겠어? 다시 에너지가 없어지면은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랑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물질이 갖고 있는 그 자유전자가 밖에서 이 광에너지를 맞게 되면은 바깥으로 탕 튕겨나갔다 오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일렉트론하고 홀 페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이 하나 생기고 이제 홀이 생기는데 이거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긴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에너지가 여기 일렉트론이 있다가 일렉트론이 이렇게 나가면 그 일렉트론이 생기는 거고 여기에 있던 자리는 공간이 생기는 거잖아.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이 여기 있었는데 얘가 빵 나가면서 이제 일렉트론이 있고 여기 홀이 생긴 거 그걸 이제 일렉트론 홀 페어 이렇게 쉽게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얼마든지 복잡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셀이라고 하는 거 대충 이제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뭐 더 깊숙하게 배우고 싶으시면 이제 나중에 좀 배우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N타입하고 P타입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일단은 실리콘 계열, 실리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족이다 라고 해서 그 아주 기본 화학에서 요 정도는 배우셨을 거니까 사족이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실리콘이라고 하는 그 원자는 4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잖아요. 카본도 그렇고 실리콘은 이제 4개의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실리콘하고 실리콘이 이렇게 만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얘네가 전자를 하나씩 쉐어를 하지 쉐어를 해가지고 붙죠 이렇게. 그래서 이 쉐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안정화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딱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달라가서 이렇게 붙는 거, 이 전자를 쉐어 해가지고 붙는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코발런트 본딩, 공유결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 얘기하는 거 정도는 분명히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하셨을 거고 1학년 때 일반 화학에서도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 이 순수한 퓨어 실리콘은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했고 거기에 이제 실리콘들이 서로 코발런트 본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유 결합인데 공유 결합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잘 아주 안정화된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도핑한다는 거는 어떤 물질을 갖다가 일단 묻히는 거야. 어떤 물질을 묻히는데 일단 N타입이라고 하는 거, N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 오족 원소, 그러니까 오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를 5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게 포스포러스라고 하는 인, 우리가 지장 찍을 때 인, 그 도장 찍을 때 빨간색, 하얀색, 검은색 인 종류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는 전자를 5개 가지고 있는 애라고. 그러면 이제 도핑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다가 갑자기 인을 갖다가 붙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얘 하나를 이제 인으로 바꿔줬다 그러면 인은 전자를 4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공유 결합을 하고 나면 하나는 남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전자는 나 어떻게 해? 난 누구랑 같이 결합해야 돼? 그러면서 얘가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이렇게 어디 찾아다녀. 이렇게 어디 잘 빈자리 없어? 그러면서 막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래서 그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하는 자유전자는 계속해서 그 실리콘을 막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 빈자리 찾아 나가려고.
예, 마찬가지로 P타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P타입은 이제 3족 원소라고 해서 대표적인 이제 보론인데 일렉트론 3개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퓨어 실리콘에다가 도핑해서 하나를 이제 보론 그 원자로 바꿔 놓으면 얘는 전자를 3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리콘 애들하고 하나 한 다음에 하나는 모질란다고. 그러니까 자리가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럼 난 어떻게 여기다 뭐 전자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구멍이다. 그래서 우리가 홀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홀. 왜 전자가 막 이렇게 가서 여기 앉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고, 그럼 얘가 또 들어와서 여기 들어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P타입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 이 3족 원소를 갖다가 도핑했을 때에 전자가 모질라서 홀이 생겨 있는 걸 우리가 P타입 반도체라고 하는 거고, N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전자가 하나 남는 거야. 잉여로 전자가 남아 있는 거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제 뭐냐, 여기는 이제 전자라고 하는 건 본디 이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자가 많다고 하면 이제 N타입은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고, P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가 모질라기 때문에 포지티브리 뭐 대전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플러스의 성질을 띠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이 P타입하고 N타입을 갖다 붙이는 거야. P타입하고 N타입을 붙이는 순간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N타입에서 남아서 갈 곳 몰랐던 그 프리 일렉트론 자유전자가 나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되나 계속해서 하다가 붙는 순간에 여기 홀이 있대. 그래서 막 넘어가겠지, 이쪽으로. 그지? 반갑다, 나도 자리가 있구나. 그래서 넘어가서 여기 채우려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P타입, N타입, P타입은 홀이 많은 거고, N타입은 전자가 많은 거였는데, 얘네들을 갖다 서로 붙인다고요.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놔요.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거 N타입, P타입인데, 여기에서 남아서 갈 곳 없었던 전자들이 잘됐다, 저쪽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구멍이 있대, 가서 채워야지 하면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부 넘어가 있어요? 좀 이게 우리나라랑 똑같죠. 여기 휴전선 아니야. 여기 좀 파주 뭐 화천 뭐 이쪽이라고 보고, 여기 개성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금강산도 있고. 그러면 주로 여기 이쪽에 살던 애들, 근방에 살던 애들이 바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된다?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이 소문 듣고선 뒤에 이제 부산에 살던 전자가 막 우리도 갈 데 있대. 그래서 이렇게 왔더니만 어떻게 되냐면, 막 넘어가니까 순간 여기는 전자들이 넘어가서 전자가 없어지니까 이 플러스 이렇게 돼. 플러스 극성을 띈다고, 이 주인은. 여기는 갑자기 이 홀이 많이 있었는데 전자들이 막 넘어오니까 어떻게 돼? 이 마이너스 극성을 띈단 말이지. 그래서 이 경계면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휴전선을 바탕으로 해서 그 가까운 지역은 이 N타입 쪽에서는 플러스의 극성, 그 다음에 이 P타입에서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뒤늦게 소문 듣고선 이 부산에 살고 있던 전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이미 이쪽은 마이너스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려고 하다니까 밀리지, 그지? 가다가 튕겨나가고 못 간단 말이야. 더 이상 못 가고 여기가 이렇게 분단이 돼요. 이게 이제 비무장지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디플리션 존이다 라고 얘기를 해. 디플리션 존. 즉 처음에 N타입에 많았던 전자와 P타입에 많았던 홀이 서로 이렇게 붙었을 때에 바로 이렇게 가까운 데서 넘어가서 서로 결합하게 되면, 이쪽은 순간적으로 이 접경에 가까운 쪽은 플러스 극성이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 이쪽은 이제 갑자기 마이너스 띈 애들이 넘어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성이 되게 되고, 더 이상 여기 있는 전자들이 넘어가지 못하고 홀하고 결합을 못하고 분단된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depletion region이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region이나 존이나 zone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끝. 일렉트론이 더 이상 갈 곳 없이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일렉트론하고 홀하고 다시 만나려면 어떻게 돼? 오작효, 견우와 직녀 오작효 놔두듯이 여기서 전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 다리를 놔주면 어떻게 된다? 일렉트론이 직접 못 넘어가지만 돌아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와요. 마치 이제 북한 사람들이 휴전선 넘어서는 못 오지만 중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오잖아. 이렇게 탈출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오듯이 와가지고 여기 홀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전자가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면 뭐가 생겨? 전류가 생기는 거지. 전류의 방향은 어떻다?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전류라고 하는 건 어디서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이 P타입에서 N타입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일렉트론이 이렇게 흐르니까 어때? 여기다가 우리가 꼬마 전구 이렇게 놔두면 오면서 불이 막 들어오겠지. 이게 이제 전류의 흐름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을 이런 식으로 만든다라는 거 정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공부를 하시고요. 이걸 우리가 정션 이렇게 얘기하는데 PN 정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그럼 여기에 있던 일렉트론 자유전자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전류가 발생 안 하겠죠. 발생 안 하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빛을 비춰준다고. 빛을 비춰주면 아까 어떤 게 됐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빵! 이 전자를 때리면 전자가 탕 튕겨 나오잖아. 튕겨 나오면서 계속해서 가서 붙겠지, 그지? 계속 흐른단 말이야. 전자가 생겨난다고. 그래서 이 선라이트를 쏘이게 되면 거기 일렉트론 홀 페어 전공쌍이라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자 이 공 쌍 전공쌍이 이제 발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핵 주변에 있는 일렉트론이 포톤을 맞으면, 광자에 의해서 맞으면 얘가 팡 튕겨 나가면서 이 프리 전자가 생기고 여기 홀이 생긴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여기서 전자를 때려가지고 전자가 발생했으면 이 자리에 홀이 생길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전자는 가서 이렇게 가서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남아있던 애가 바로 이 홀하고 결합이 돼버리겠지. 바로 이거 리컴비네이션 얘기하는데, 바로 결합이 되니까 효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자가 또 갈 수 없겠지. 여기 홀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기서 빵 또 생겼다 그러면 전자가 발생하더라도 홀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 그냥 바로 다시 재결합이 되겠지. 그래서 이 일렉트론 홀 페어는 어디서 많이 생기는 게 좋냐면 요 디플리션 존에서 생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빵 생기면 전자는 끌려가지고 일로 가고 홀은 끌려가지고 일로 갑니다. 그럼 홀하고 전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 전자가 돌아가가지고 홀에 만나야 될 거잖아. 그래서 이 가운데, 이 정션 가운데서 일렉트론 홀 페어가 발생해야 돼. 전공쌍이 발생해야지만 홀은 이쪽에 남게 되고 전자는 끌려서 이쪽에 가서 다시 우리 이 익스터널 서큐잇을 통해서 이 바깥의 외부 전선을 따라서 쭉 흘러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전기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셀의 효율이 좋으려면 요 가운데 이 디플리션 존이라고 하는 이 PN 정션 사이에서 뭔가 계속해서 전공쌍이 만들어져야지만 가장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빛이 들어와 가지고 요 가운데에 있는 디플레이션 존이라고 하는 데서 딱 전공쌍이 만들어졌을 때에 다음과 같이 효율이 있는 거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시면 전자가 만들어졌어요. 전자가 만들어지면 이쪽은 지금 딱 만들어진 순간에 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가까이에 있던 전자가 가서 딱 채우겠지. 그럼 여기 홀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전자가 딱 채우겠지. 홀이 생기겠지. 여기 전자가 세우겠지. 홀이 생기겠지. 얘가 채우겠지. 여기 홀이 생기겠지. 그럼 얘가 채운단 말이야. 홀이 생기고 얘가 채우면 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간 전자는 어떻게 돼? 하여튼 여기 넘어간 전자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전자가 가서 그 홀을 가지고 채우겠죠. 그죠? 자, 그거를 지금 이렇게 한 번에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지금 뭐 생긴 애가 그냥 갑자기 가서 결합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전자가 이 바깥 외부 선을 통해서 가게 되고 우리가 필요한 이제 전기를 사용하는 거고 전류는 전자의 흐름과 반대 방향으로 간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솔라셀은 이제 IV 커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커브인데 이 P형하고 N형하고 있을 때에 이 볼트라고 하는 건 이제 볼테이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포텐셜이라고 얘기해. 볼트를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포텐셜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입니까? 잠재기적 에너지인데 우리가 물리 그 고전 물리에서 보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 고도차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고도차. 그러니까 볼트라고 하는 것도 어떠한 고도차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P하고 N하고 있을 때에 요 볼트 요거를 넘어서야지만 전기가 흘러가는 거야. 다이오드라고 있잖아. 가서 넘어가야 돼. 요 고도차를. 그래서 보시면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 일정한 볼트까지 얘 만약에 이 볼트가 0.5 볼트라고 하는데 0.1일 때는 전기가 통해요? 안 통해? 가다가 0.1까지밖에 못 가니까 안 통하겠지. 그지? 0.2 가다가 안 통하고 0.3 안 통하고 0.4 안 통하고 0.5가 됐을 때부터 이제 통하기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쭉 가서 0.5가 됐을 때에 이제 전기가 통해서 전기가 휙 나오는 그러한 모양새다라고 이제 쉽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0.5V라고 하는 그 포텐셜, 이 볼테이지 차이를 넘어가지 못하면 전기가 안 흐르게 되는 게 이제 이 다이오드의 역할인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크 할 때는 이 태양광 셀을 빛으로부터 가려 놓고선 밖에서 전기를 줬을 때에 이 고도차를 극복하면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를 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라이트를 비춰주면 어떻게 된다? 그 일렉트론 홀 페어가 생기면서 전류가 발생하겠지. 볼테이지가 안 되더라도. 그래서 이 우리가 실험을 할 때에 솔라셀을 놔두고선 솔라셀 표면을 가려놓고 전기 볼테이지를 쭉 주면서 실험을 하면 아무것도 안 나오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쭉 전기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전류가 코런트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에서 그 천을 딱 치우고
거기다 불을 비치게 되면 뭐 솔라셀 자체가 이 전류를 발생시키니까 쭉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요 그래프가 빛이 없을 때 어두울 때는 그냥 일반적인 다이오드 역할을 하지만 빛을 비추는 순간에 쭉 내려와서 이렇게 주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이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인데 전류가 나오는데 마이너스냐? 그거는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는 상관없고요.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요렇게 나오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뒤집을 거야.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은 뭐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원래 다이오드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는 이제 전류가 흐르는데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흘려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줬을 때에 일정한 볼테이지, 요 고도차를 극복할 수 있는 볼테이지가 되면 전류가 흐른단 말이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다 빛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 태양광 셀 자체의 광전 효과로 인해서 전류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그럼 이만큼이 바로 광전 효과에 의해서 전류가 생겨난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를 이 V축을 가지고 회전시켜 가지고 다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려버릴 거란 말이지. 자,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볼테이지가 없을 때도 최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코런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short circuit current 이렇게 불러. 코런트라고 하는 건 이제 I로 쓰잖아요. 전류는 I로 쓰잖아요. 암페어. 그래서 전류 short circuit 그러면 이 태양광 셀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전류량을 우리가 short circuit voltage 이렇게 short circuit current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이쪽에 VOC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전류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볼테이지를 오픈 서큐잇 볼테이지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어떤 그 태양광 셀 뭐 P하고 N타입을 딱 이제 붙여 놓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전지 할 때에 그 오렌지에다가 이렇게 서로 다른 금속 꽂아 가지고 배터리 만들 때에 전류 전자의 흐름을 만드는 거거든. 그러면 뭔가 이렇게 전압차를 둬야지만 일렉트론이 흘러가잖아. 그지? 이게 바로 그 포텐셜 볼트라는 거거든. 볼트. 그래서 그 태양광 셀이 왜 0.5V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전자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얘를 5V짜리 태양광 셀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고, 이 볼테이지라고 하는 거,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재료, 금속에 따라서 딱 정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사용하는 금속.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전기화학 기초 공부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겠는데, 그래서 이미 0.5V라고 하는 건 정해진 거야. 내가 쓴 그 인하고 보론하고 실리콘에다 도핑한 거, 이 정션에서 벌써 0.5V는 자연적으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생겨난 게 이제 0.5V인데, 우리가 파워라고 하는 거는 파워는 IV, 이거는 배웠잖아요. 전기 물리학에서 IV야. 그래서 I 곱하기 V인데, 근데 여기 지금 그 맥시멈 커런트라고 하는 숏 서큐잇 커런트라든지 오픈 서큐잇 볼테이지는 뭐가 돼요? 하나가 0일 때 최대가 나오고 하나가 0일 때 최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파워는 뭐가 된다? 파워는 0이야. 그러니까 파워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시멈 파워는 어떻게 되냐면 I 곱하기 V이기 때문에 V가 이렇게 쭉 가면서 어떻게 돼? V가 0이면은 파워가 없는 거고, V가 이제 조금씩 0.1만 되면 이제 0.1 곱하기 여기 하면 되는 거니까
파워 라인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겠죠. V가 커짐에 따라서 좀 올라가다가 어떻게 된다? 어떠한 그 시점에서 맥시멈 파워를 갖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겠지. 떨어지는 이유는 뭐다? 볼테이지는 계속해서 조금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코런트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솔라셀의 IV 곡선은 이런 식으로 초반에 일정한 볼테이지까지는 초반에 이렇게 컨스탄트하게 가다가 이 컨스탄트하게 가는 것도 상당히 컨스탄트하게 잘 가는 거고 사실은 막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코런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파워는 또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솔라셀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이제 맥시멈 파워는 이제 요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요 최대 볼테이지를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그 다음에 코런트를 숏 서큐트 코런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필 팩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필 팩터는 이 이론적으로 이 숏 서큐트 코런트 곱하기 오픈 서큐트 볼테이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곱하기 여기니까 요만큼이겠지 사실은. 요 밑에 분모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인데 사실은 최대한 넣을 수 있는 에어리아 쭉 가다가 여기 즉 V하고 이 실질적인 그 볼테이지하고 코런트가 맥시멈인 포인트 즉 뭐냐면 파워가 가장 맥시멈인 그때에 V값하고 I값 요 점을 가지고 곱한 거 그거의 비율을 우리가 바로 필 팩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필 팩터. 자,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예, 중요한 얘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제 중간에 멈췄고요.